요즘 중국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기술 패권국, 경제 패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와 경제 모두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인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 모시고 중국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프닝을 좀 해봤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중국 다녀오셨다고. 예. 중국의 혁신 기업들 둘러보고 오셨는데 중국에서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중국은 달려가는데 우린 언제나 그 자리 같아 중국에 올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달려가는 중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혁신의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로봇하고 뭐 이러지만 이제 뭐 매달 거의 가보는 편인데 매달의 스피드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뭐 여전히 이제 뭐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뭐 이런 거 주로 하지만 중국은 전시회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기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입증을 한다는 거죠. 아, 실제로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제로 로봇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서 보기 어려운데 뭐 중국은 이게 이제 그 길거리 있는 전시장에서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휴머노 로봇을 이걸 빌려주고 판매하는 이제 뭐 백화점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매장이 이제 생길 정도로 상업화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현재 촬영하신 사진을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소장님이 촬영해 오신 사진 보면서 중국 현재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이제 한 1년 반 사이에 이제 판이 확 뒤집어진 것이 이제는 뭐 북경의 중간층 모델도 아니고 심천 광동 모델도 아닌 이제 항저우 모델.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확 뜨는데 항저우는 AI하고 로봇.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바로 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가 자랑하는 저장성이 자랑하는 6마리의 작은 용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항저우의 용룡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보면 맨 먼저 보시는 이제 그림이 유니트리. 네, 이 회사는 저희도 이제 익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그게 알려진 것은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또 신현음악회죠. 금년도 신현음악회에서 그 무용수들하고 같이 로봇이 부채춤을 췄어요. 지금 보시는 요것은 이제 로봇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워 있죠. 네. 근데 요거 리모컨을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달리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두 발로 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센서를 달면 이게 감시가 되는 것이고 이 등에다가 짐을 올리면 이것은 이제 택배가 되고 거기다 기관단총을 달면 이제 야전 전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딥로보틱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정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직접 한번 보기도 했었고 뭐 그랬는데 이 사정 로봇을 어디서 쓰냐 그럴 때 이번에 뭐 그 28 전쟁 네네.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보여진 것이 사정 로봇입니다. 아, 그 전쟁에서 그렇죠. 전쟁에서 이제 야간 투시경이나 또 이제 기관총 같은 것들을 이제 사정 로봇의 등에다 얹어가지고 그 뭐 관찰을 하거나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건데 지금 중국에서 요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딥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는 사정 로봇의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어디서 쓰냐 그러면 그 광산,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소위 말하는 산업용의 이제 거의 시장을 뭐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광산 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사람이 이제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려고 하면 뭐 위생 문제, 환경 문제, 뭐 굉장히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로봇 개가 돌아다니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예를 들면 석탄의 상황, 또 이제 주변 뭐 확인, 또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사람이 가서 있으면 먼지 나는데 굉장히 이제 비위생적이겠지만 이 로봇 개가 다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 바로 브레인코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코가 아주 재미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바로 BCI라는 겁니다. 이게 브레인하고 컴퓨터하고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회사인데
특징적인 것은 이 회사의 CEO가 우리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아, 한국의 카이스트를. 그래서 중국인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기계공학인가 뭐 이거를 전공을 했고, 이제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제 하버드에 가가지고 내공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창업했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돌아와서 그 BCI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데모룸도 직접 한번 가봤지만, 그 이번 달은 아니고 그 전달에 그 데모룸에 이 양쪽 팔이 없는 이제 장애인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 서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설명하고 나서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이 이제 장갑을 끼는 겁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끼는데 거기서 바로 붓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수를 착용을 했는데 뇌로 이걸 조종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BC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그 뉴럴링크죠. 네네.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거. 네. 근데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그 칩을 심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부작용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꺼려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칩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뇌하고 이 기기하고 이제 직접 인터페이스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그래서 이제 그게 기계만 뇌파로 하는 붙이나요? 거죠. 없죠. 그래서 이게 그 붓글씨를 썼는데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서해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입상할 정도로 입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 이제 데모를 보여주는데 봤더니만 젊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오른쪽 손이 이제 사고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에 이제 의수 그 BCI가 되는 그걸 끼고 치는데 두 개의 손가락이 똑같이 움직여요. 중국이 지금 이 BCI 쪽을 가는데 이게 이제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은 이게 로봇이 생기고 이제 AI가 되고 그럼 노동 환경 자체를 사람이 무슨 뭐 입력하고 리모컨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는 전체도 그렇죠. 조종을 그냥 뇌파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큰 그림이고. 대단한 회사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뭐 저희가 잘 아는. 예. 뭐 딥시크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근데 요즘에 좀 잠잠한 것 같아요. 1월에 막 그래서 난리였다가. 회사 설립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여의도에 있는 투자 자문회사가 만든 자회사가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파격이고 놀라운 일인데 최근에 약간 이제 그게 딜레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고 네. 이제 하웨이 칩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봐라.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성능이 조금 미달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칩이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시가 업데이트되는 버전의 출시가 최근에 이제 좀 늦어진 거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보여드릴 회사가 바로 다크 팩토리인데요. 그러니까 다크 팩토리라고 하면 어두운 공장이잖아요. 불 꺼진 창입니다. 네네. 그래서 공장이 불 꺼지면 문 닫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불이 꺼져 있는데 이게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 모든 공장이 AI 로봇이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라밤이라는 회사는 이제 주방기기하고 이 뭐 렌즈 후드 뭐 이런 걸 만드는 중국 1등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은 정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다음 사진은 이 회사의 물류 창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한 이게 40m 이 정도 되는 이제 높이의 물류 창고인데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다크 팩토리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물류를 다 이제 그 AI하고 로봇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게 진짜 팩토리 사진입니다. 아, 그 여기서 사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람이 하나가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100% 이게 이제 로봇이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씁쓸하긴 한데 일단 불도 안 켜도 되고 뭐 여름 겨울에 냉난방 안 해도 되고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제 공장을 돌리는 이 공장들이 대거 지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한 2,900개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전혀 없는 다크 팩토리가 한 100여 개가 이미 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요즘 뭐 가장 핫한 게 자율주행인데 그렇죠. 그 바이두 자율주행 그 시승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뭐냐면 무슨 미술 전시관에 집어넣은 것 같지만 네. 요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제대로 센싱을 하는지 그래서 요게 보면은 QR 코드처럼 생겼지만 이 차에 앉아가지고 그 센서들이 여기에 각각에 보이는 이 QR 코드 같은 것이 한눈에 다 보여야 이게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요걸 딱 체크하고 나서 이건 합격, 불합격. 우리 자동차 검사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검사가 아니라 그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의 그 사물 인지 능력 요거를 테스트하는 이제 뭐 검사장 그런 느낌. 우리가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매일 들어가서 뭐 정비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상용하고 있는 그 차를 보면 우리 뭐 테슬라 같은 경우 FSD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카메라 12대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흐리고 밤이면 어떡하냐. 그런 카메라가 이제 그 사물 인식이 좀 떨어지죠. 근데 지금 이 바이두 차는 그 라이다 12대, 레이더 12대, 카메라 12대 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 라이다가 비용이 많이 들고 모양도 크고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카메라 위주로 하고 AI로 인식해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라이다를 12개 달면 그래서 제조 비용이 엄청나게 되는데 문제가 중국 기업이 이게 또 무서운 것이 라이다를 국산을 해버린 거죠. 그 2,500만 원짜리 라이다를 이걸 가격을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걸 뭐 주렁주렁 사실은 단 겁니다. 과거 같으면 거기에 보조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손만 안 댈 뿐인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도 그게 갖춰져 있나 그렇죠. 보네요. 우리는 뭐 핸들에서 뭐 몇 초가 안 된다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자율주행 차한테 라이센스를 이미 준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km 정도를 실제 도로를 이제 달리는데 뭐 전혀 문제 없이 끼어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유턴도 아주 저쪽에 차가 오는 것들을 봐가면서 하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거의 한 95% 이상 그런 정도로 이제 이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자기네들이 금년 말 정도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버전이 나온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속도라는 게 뭐 정말 3개월, 6개월마다 달라지는 거고요. 마지막 사진은 제가 너무 재밌어 하나 넣었는데 이 차는 뭐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네. 요건 샹하이에 있는 건데요. 모수 공간이라고 하는 AI 제품을 다 전시하는 그런 이제 정론시관 앞에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그러는데 얼핏 보기에는 우리 그 커피 파는 네, 커피 판매 차량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치팅입니다. 커피 파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교통량을 조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그 그렇죠. 양을 분석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길거리에다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저거는 커피 파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카메라하고 센서가 달려서 이 교통량이나 사람의 유동 인구의 양을 그걸 이제 체크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권 입지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어디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 또는 이제 점포를 낸다고 그랬을 때 뭐 컨설팅, 맥킨지 컨설팅 뭐 이런 컨설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회사에 가서 의뢰를 하면 더 정확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줄 정도라는 거죠. 중국 로봇 산업이 지금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휴머노이드 올림픽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대회였나요? 그래서 중국이 금년 들어가지고 한 4번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그 이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회를 한번 했었고, 두 번째 마라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 경기 중에서 이제 권투샵을 했었어요. 그 영상은 봤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번에 8월 15일, 14일에서 17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운동회를 한 거죠.
그래서 100m 달리기부터 1500m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휴머노이드의 그 일단은 종합판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말고도 운동 경기 말고도 플러스해서 한 것이 이제 의료라든지 양로라든지 이제 공장에서 뭐 로봇이 그 물건을 이송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또 제약업에서 이제 약품 분류나 뭐 이런 것 하는 것들도 이제 데모를 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이제 로봇들이 팔만 가지고서 뭘 하는 것들이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여준 것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건데 물론 그래서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지만 거기에 이제 출품한 기업들을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출판 기업의 CEO들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로봇을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기술력이 공개되거나 망신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실험실에서만 그걸 하게 되면 자기네 강점만 계속 부각하기 때문에 약점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의 제품하고 자기네들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와서 한번 넘어지는 것은 실험실에서 100번 넘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네한테 많은 이제 시사점하고 이 어떻게 보면 변화에 그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돈을 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기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보지 못하는 결함을 예를 들면 관객의 눈으로 사용자의 눈으로 피드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데 의의를 뒀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제 1년 더 지나고 나서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이제 휴먼 로봇이 나올 건가. 그게 사실은 더 관심이고 무섭죠. 그럼 이런 로봇들이 곧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그 중국의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인터넷하고 같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하고 같이 생각하면 자기네들은 2013년, 15년 정도 수준인 것 같다. 한 10년 정도 이제 그런 정도고 자기네가 볼 때는 그 신기술의 도입의 얼리 스테이지다 지금. 시작 단계라고 자기네는 본다. 근데 아마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제 인터넷의 보급 속도보다는 훨씬 빠를 거다. 그래서 지금 시차는 10년 정도 되지만 자기네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모바일하고 같은 수준으로 바로 올라올 것 같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서 자기네는 2030년 정도면은 이제 뭐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사람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등장한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혁신의 스피드 또 그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이는 돈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같습니다. 그 중국 전문가 멘트 중에 중국의 이런 기술 전략에 대해서 기술에서 최고가 아닌 궁극적인 선도적인 구현 지능형 로봇 회사를 목표로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중국식 표현인데요. 그 중국이 이제 이런 휴머드 로봇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사람 닮은 로봇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제 쥐션 로봇이라고 체화된 인베디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누가 더 신기술을 개발을 했냐, 누가 더 빨리 뛰냐, 뭐 이런 것에 이제 지금 우리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건 됐고 우리는 이게 산업의 구현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부품을 어떻게 가장 잘 빨리 많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게 로봇이 옮기냐 하는 거 그게 자기네 목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상용화에 이게 모든 것을 다 맞춰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제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사람 같은지에 대한 기술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 최적화된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인건비보다 더 싼 로봇을 이제 공장에 설치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다른 데들도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다 이제 또 로봇을 설치하는 그래서 로봇 산업의 경쟁이
이게 실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도입이 돼요. 그 메커니즘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로봇이 세기는 한데 뭐 이제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제조업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용화에서 이게 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 여기에 많이 포커스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0에서 1은 미국이 최고지만 이제 1에서 100은 중국이 최고다. 근데 중국은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1에서 100을 하다가 보면은 0에서 1이 근본적으로 파워풀하지 않으면 1에서 100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1에서 100을 어설프게 시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사구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그게 무서운데, 결국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퍼넣는 겁니다.